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 도우미로 배치돼 일도 하고 끼니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도 없고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6일이나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볼 만한 군산의 6곳을 소개합니다. 우선 근대 역사박물관은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가 열리고 초원사진관과 철길마을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곳입니다. 또 서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비흥암 마파지길과 음파 호수공원, 낙조가 아름다운 고군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경로당에 올해부터 식사도우미가 배치됐습니다. 식사도우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일하는 즐거움도 얻고 어르신 복지 서비스도 강화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경로당, 한켠에 마련된 부엌에서 각종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식사도우미. 올해부터 경로당에 이들이 배치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겁니다. 경로당에 오면 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챙겨 먹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요거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여럿이 놀고 더 좋지. 맛있고 더 먹어져요. 얼마나 고마운가 몰라요. 식사도우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 현장 배치에 앞서 위생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며 한 달 평균 73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소일거리로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재밌죠. 어르신들 만나고 얘기하고. 익산에서 주 5일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380곳.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100개 경로당에 식사도우미가 우선 배치됐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식사도우미가 배치된 경로당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익산시는 추가 수요를 파악해 식사도우미 배치 경로당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또 식사 제공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식비를 활용하는 만큼 지원 확대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식사도우미 제공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 밥상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 배치된 식사도우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어르신에게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어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배후 도시용지 1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조성해 제2산단을 신규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37809 분양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새만금 산단의 입주 기업이 크게 늘면서 기업에 제때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사인 대형 유비텍은 자율주행차 활용 계획과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 재정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오는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5년 단위 194억 원 규모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 선정돼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운송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늘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서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어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의 청년회장 B씨와 함께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29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 10여 명을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최악의 국회의원을 뽑는 시민단체 투표에 조배숙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7인 후보 투표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조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투표 불참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7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들의 마라톤 대회 참가 비용을 대납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군산시의원들이 마라톤 참가비를 의회 예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의원들의 새만금 마라톤 참가비 67만 원을 단체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참가비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판단하고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운상가 등 3곳을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운상가와 동백로 나운상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나운상가와 동백로 나운상가는 침체된 골목 상권의 활력을,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성산면 금강호 인근의 납골당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A재단법인이 금강호 인근에 건립계획이던 묘지관리시설인 봉안당 신축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봉안당이 금강 생태벨트 견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장래 수요를 고려할 때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성산면 항동 성덕마을 주민 170여 명은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군산시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설 연휴가 길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볼 만한 군산의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명절 한마당 문화 행사가 열리고 초원사진관과 철길마을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비흥항 마파지길과 음파호수공원, 낙조가 아름다운 고군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풍물놀이, 가훈 써주기 등 설날 한마당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근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과 전래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설날 당일인 29일은 박물관을 무료로 개관합니다. 일제감정기에 사용하던 유물 그런 거랑 더 옛날에 사용하던 유물 그걸 보니까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에 대한 없다. 그런 낱말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소중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가족들과 많은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몰랐던 지식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의 저의 지식이 발전된 것 같아서 좋고 또한 알지만 자세히 몰랐던 것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겨울철 볼거리에는 고군산의 붉은 낙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효도를 중심으로 장자도와 무녀도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레트로 명소인 경암동 철길마을은 아련한 추억을 전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은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비흥 마파지길은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호수와 야트막한 야산이 조화를 이루는 음파호수공원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추천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긴 설 연휴,
전통놀이와 자연이 어우러진 군산이 기다립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설 연휴 기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2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는 평년보다 5도 내외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눈과 비가 내린 뒤 강한 바람과 함께 영하 8도에서 3도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지청은 낮아진 기온이 30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원광대병원 30대 직원이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30살 조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 씨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해 6명이 새삼을 얻었습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재활용 공장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삼북동의 재활용 폐합성수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생활하수를 채취해 병원군을 분석하는 등 감염병 감시를 받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생활하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익산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전주와 군산, 임실만 공공하수처리장에 감시 시스템이 운영됐습니다. 이번에 익산이 포함되면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율은 기존 50%에서 6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6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을 보면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급, 농지주택 임차비 지원, 소득사업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독립영농을 시작한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친환경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되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차가 주차돼 주민신고가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 같은 주차 위반 민원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2,3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감 감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접촉이 잦은 설 연휴, 독감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3.7명으로 2주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은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손 씻기나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해 구속 기소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호송에 동행한 경찰관을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호송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호송 시 운전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3인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찰관은 운전경찰관을 배제한 채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으로 직접 호송했습니다.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 도착한 이들 중 B경찰관이 대기실을 떠나자 A경위는 여성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동성 경찰관이 함께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이러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B경찰관도 자리를 이탈한 이유에 대해 감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변에 퍼뜨린 혐의로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론, 반미 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 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자치도 도청 컬링팀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동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도청 컬링팀은 준결승전에서 강호 노르웨이를 눌러 결승에 진출했으나 일본과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우승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어 전북 컬링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 등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익산은 김인태, 엄양섭, 소점호, 최창호 등 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면 군산은 예비 후보 등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전체로 보면 정읍 4명, 부안 2명, 완주 1명 등 모두 12명이 등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7일까지 가능합니다. 군산의 우수 농식품업체 3곳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울림은 1,500만 원 상당의 구운 고구마칩과 감자칩 3,500여 개를 미국 H마트 매장에 납품합니다. 더 미들레는 4천만 원 상당의 티라미수 크림떡과 더블 치즈떡을 언익스펙티드 밀 온라인몰에 선보였습니다. 농부의 식품공장은 800만 원 상당의 군산과 여주, 귀리 미숫가루를 오는 3월 선적할 예정이며 점차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으려면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야 합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도내 전통시장 19곳에서 오는 27일까지 환급 행사가 진행되며 구매 영수증과 함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18대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요 임원으로 김종호 회장이 취임했고 박종철, 김선남 부회장, 이상열, 소병국 감사가 선출됐습니다.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교통시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은 전북 농협과 함께 익산역과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에서 펼쳐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등 70여 명은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기부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는 올해부터 1인당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청년공유주방에 새로운 창업점포가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기 점포는 유니타코와 이번주 타르트, 버거 익스프레스 등 3곳입니다. 이들 입점 점포는 지난 8월 선발돼 외식 창업 트렌드와 위생관리, 손익관리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년 공유주방은 배달형 외식 창업을 돕는 공간으로 익산시는 임대료와 배달용기, 공공요금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두드림 농업회사법인이 시청을 방문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행복 나눔 마켓과 다이롱 나눔 곳간을 이용하는 위기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53개 과정 720명의 수강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사 수도 늘리고 수준 높은 강사를 구인하는 등 학습 환경의 조성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5m, 먼바다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